이거거든요. 이게 제 정말 좋아하는 도표예요. 이게 제 이런 가치관의 근본이고, 이게 지금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2016년, 여기 2016년이죠, 2016년. 2016년 2월 29일 날 서울대 입학본부에서 낸 책인데, 학교생활기록부 정보의 재구조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밴드에도 이 문건이 있죠. 이 문건이 있는데, 위에 도식이 있고요. 밑에 도식이 있어요. 위에 도식과 밑에 도식이 있는데, 자, 여기에 수상이 있고, 여기 밑에도 수상이 있어요. 자율활동 있고, 자율활동 있고, 동아리, 봉사, 진로, 교과 여기 없는 게 아니고, 여기 있어요, 여기. 교과 여기 있죠? 여기 교과 있잖아요. 그리고 세특, 여기 세특 있고, 그 다음에 독서 여기 있고, 종합의견 여기 있습니다. 위아래 항목 똑같아요. 항목 똑같은데, 이 두 개가 항목이 똑같은데, 이 두 개의 항목은 똑같지만 존재하는 양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쵸? 이 두 개의 이 항목은 똑같지만 존재하는 양상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꼭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들으시면서 꼭 채팅 안 하셔도 되니까, 입으로 꼭 말씀해 보세요. 위랑 아래 중에 어떤 게 더 풍부해 보이나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남겨주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말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랑 아래 중에 어디가 더 풍부해 보일까요? 풍부해 보이는 거. 풍부해 보이는 건 어떤 게 더 풍부해 보이느냐. 물론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럼 두 번째 질문, 풍부한 거 말고 두 번째 질문. 각 활동이 독립되어 있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서 독립돼 보이는 것들은 어떤 건가요? 독립돼 보이는 거? 독립돼 보이는 건 위일까요? 아래일까요? 예. 자, 독립돼 있는 거는 위와 아래 중에 위가 더 독립돼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풍부해 보이는 거는 사실은 이제 아래가 좀 더 이렇게 풍부해 보이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각 항목이 수상 경력과 자율활동과 동아리 활동이 서로 연결돼 있지 않잖아요. 그냥 따로따로 존재하잖아요. 근데 밑에 거는 그런 구조가 아니죠. 그쵸? 그래서 위에 거는 자, 이 두 개가 다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원래 이름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예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라는 말입니다. 원래는 이런 말인데, 위에 있는 거는요, 위에 도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기록이 중요해요. 이게 각자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떨어져 있는 각자에 뭐를 기록해 놨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걸 기록에다가 방점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생기부라고 불러요. 여기 제가 점 이렇게 찍은 거 보이세요? 이게 위에는 생기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생기부. 왜? 기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밑에 있는 도식, 이 아래에 있는 도식은 어떤 거냐? 아래에 있는 도식은 학교가 중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무엇인가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이런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 빨간 점 잘 보세요. 빨간 점 잘 보시면 이 빨간 점이 바뀌잖아요, 지금. 빨간 점이 바뀌어서 그 빨간 점을 뽑아내면 학생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굉장히 다른 개념이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막 열심히 설명했던 입학사정관 전형이 저 위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요 아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생부라고 불러야 되고,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생기부라고 불러야 되고. 제가 쓰는 어떤 글에도 생기부라는 표현은 없어요. 저는 굉장히 그 별난데 좀 예민해가지고 좀 엄격해갖고
저는 꼭 학생부라고 불러요. 왜? 생기부는 지나간 이름이고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2016년에 서울대가 이거를 펴낼 때쯤에도 이미 서울대는 위의 도식이 아니라 아래 도식으로 푹 뽑고 있었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벌써 몇 년 전에.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책을 몇 권 읽어야 되냐고 묻고 있었고, 진로활동의 희망사항을 뭘로 써야 되냐고 묻고 있었고, 봉사를 몇 시간 해야 되냐고 묻고 있었고, 동아리를 뭘 해야 되냐고 묻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어쩌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이해 정도의 간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미 7, 8년 전부터 대학들이 이렇게 뽑고 있고, 서울대는 이렇게 뽑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대학들을 다 이렇게 뽑고 있는데, 우리는 저 위에 이렇게, 이런 개념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지 생기부가 아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그래서 생기부라고 쓰지 마세요, 학생부라고 쓰세요 하다가 제가 이제 지쳤어요. 이제는 생기부라고 하셔도 제가 경기 안 하거든요. 그냥 나라도 학생부라고 써야지.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라는 거를 제가 이제 잘 들어보시면 저는 계속 학생부라고 부르지 생기부라고 안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제가 혼동하기 시작하면 저도 이제 해석을 할 때 학생부를 해석하거나 또는 뭐 여러 사례들을 분석을 할 때 저조차도 이걸 생기부라고 자꾸 하게 되면 그런 기록에만 초점을 맞추지 그거를 분석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습성이 돼서 그래서 이제 계속 학생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요렇게 주목해서 한번 보실래요? 요렇게 주목해서 한번 보세요. 요렇게 주목해서 보면 어때요? 이거는 뭘 나타내는 걸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시 한번 보죠. 이건 뭘 나타낼까요? 제가 오늘 두 번째 심혈을 기울인 PT인데 이게 애니메이션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지금.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고, 여기 지금 앞에 거에서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굵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각 항목들이 다 뭐 돼 있다는 거죠? 그쵸?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 연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최근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단어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연계성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 연계성이라는 단어를 기가 막히게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여기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근데 출발은 어디서 하는 거냐? 출발은 여기서 한다. 즉, 출발은 여기서 한다. 교과 기반 활동해야 된다. 자,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신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게 아니고, 학교 수업이 출발점이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교과 기반 활동이라는 거. 내가 책을 읽었어. 책을 읽었는데 책을 읽게 된 계기가 그럼 뭐냐? 계기가 있었으니까 책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책을 읽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내가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수업 시간에 배운 무엇이었는데 그걸 좀 더 알고 싶어서 책을 읽게 됐다. 그게 지금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바라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을 여기서 잡아가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기반 활동이라는 것과 연계성이라는 이 두 가지. 그 연계성이라는 단어도 오해하시면 안 되죠. 제가 지금 이 연계성이 전공이랑 관련돼 있나요? 전공이랑 관련돼 있지 않잖아요. 연계성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대부분 연계성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대부분 머릿속에 전공과 연계된 활동, 전공과 연계된 과목, 전공과 연계된 책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연계성이 그 부분이 아니라 각 활동들이 연계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거 그러면 2024학년도에 독서 없어지고 뭐 수상 없어지는데 자, 자율활동 남아있죠. 동아리 지금 우리 생각해보면 동아리 그 자율동아리 없어지만 창체동아리 남잖아요. 그쵸? 예, 창체동아리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저거는 여전히 유효하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 서술들이 다 되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저걸 대학의 평가 과정에다가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대학의 평가 과정도 당연히 그래서 여러 항목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거지 하나의 항목만 보고 아, 이 항목이 좋으니까 얘는 됐어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 항목들을 걸쳐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자율활동에서 어떤 특성이 발견되었으면 이 자율활동에서 나타난 특성이 교과나 세특에도 나타나는지를 보려고 할 거고 여기에 종합의견에도 나타나는지를 보려고 할 거고 그러니까 자율활동에서 좋은 속성이 발견됐다고 얘를 뽑자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절대. 그걸 다른 항목을 통해서 교차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항목에 걸쳐서 평가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걸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되셨죠? 네. 제가 이 도식을 굉장히 사랑하게 된, 애정하게 된 계기는 여기에 이 추천서라는 표현 있잖아요. 지금 색깔이 지금 다 다르게 있는데 얘가 색이 다르잖아요. 이 부분이 색이 다른데 이 부분 색이 다르게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이때는 추천서가 있었거든요. 추천서가 있었는데 이 문건은 이미 추천서가 없어질 거를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합의견이 추천서 역할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견해가 여기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2년 뒤에 추천서 없어져요. 2년 뒤, 3년 뒤, 3년 뒤, 4년 뒤쯤에 추천서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더 놀라운 건 지금 없어지는데 자율활동에서 동아리 중에서 자율동아리 없어지고 그 다음에 수상도 없어지고 독서도 없어지는데 뭐는 남는다는 거죠. 교과활동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남죠. 그리고 이 교과활동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 모두 출발해서 쭉 가다가 마지막에 종합의견 추천서로 다 모이잖아요. 지금 그림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올라가서 종합의견 추천서 종합의견으로 다 모이잖아요. 근데 딴 거 다 없어지는데 뭐는 남아요. 종합의견이 행특이잖아요. 행특.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잖아요. 그러니까 행특이랑 세특은 남잖아요. 그러니까 저 도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순간의 부분이다. 저걸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무엇인가의 활동을 하고 또 학생부 종합전형의 결과들을 보고 그 결과들을 보면서 그래도 좀 뭔가를 해석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걸요. 그러니까 저게 되게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멋진 도식인 거고 그걸 그냥 뭐 이제 뭐 여러 측면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저희 메디친이라는 사이트가 있죠. 메디친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메디친이라는 사이트에 보시면 이렇게 경명이라는 이렇게 이제 서울대 의대 간 친구가 써놓은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동기를 갖는다든지 뭐 연계를 갖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다들 읽어보시면 비교과 활동하기 전에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느냐 이거를 할 때 그러니까 동기가 중요하고 그래서 분명한 동기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활동 간의 연계를 고려하자 이렇게 지금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활동 간의 연계를 고려하자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크게 이렇게 보이는 건데 활동 간의 연계를 고려해서 주제에 관심이 생겨서 책을 사서 읽고 그래서 완벽히 목표를 생겼고 그래서 학교에서 배울 기회가 없어서 타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해서 더 깊게 알아보았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다 해석이 되거든요. 예, 거기서. 예. 그러니까 대학에서 그런 것들을 다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대목이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오늘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아닌가? 처음 보시는 분들 좀 계실 거 아니에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거 이제 대충 뭔지 아시겠잖아요. 예.